백화점 11층 VIP 라운지에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명품 가방이 공중을 가르며 누군가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젊은 여성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게 서비스야?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쓰러진 여성은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남자가 회장실로 급히 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사 직함이 사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으로 말이죠. 봄바람이 상쾌한 오전 9시. 서연은 백화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9의 나이. 수수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차림이었습니다. 첫 출근 떨리지? 동기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사팀 부장이 신입사원들을 이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샹들리에가 화려했습니다. 여러분이 배치될 곳은 11층 VIP 라운지입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부장이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1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렀고 가죽 소파와 커피 향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손님이 왕입니다. 특히 VIP 고객들은 예민하세요. 선배 직원이 일러주었습니다. 오전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커피 내리기, 손님 맞이하기, 물건 포장하기. 그렇게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신입이 커피는 잘 타네. 한 손님이 칭찬했습니다. 서연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첫날 치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었습니다. 선배 직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분은 조심해야 해. 까다로우시기로 유명하거든. 선배가 속삭였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민지였습니다. 35살. 대성그룹 임원의 부인이었습니다. 커피요. 아메리카노.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선배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민지는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미지근한데요? 선배가 황급히 커피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지켜봤습니다. 커피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민지가 쇼핑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포장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대충 싸면 어떡해요? 담당 직원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지가 서연을 훑어봤습니다. 신입이에요? 괜찮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명품 가방을 포장했습니다. 리본을 묶었습니다. 민지가 받아들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구겨졌잖아요. 포장지 모서리가 아주 살짝 접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신입 주제에 자신감은 넘치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됐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네. 민지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손이 포장지에 걸렸습니다. 찢어지는 소리.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서연이 가방을 주었습니다. 민지가 손을 휘둘렀습니다. 가방이 튕겨나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돼요? 민지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가방이 서연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아니, 저기요. 선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망쳤잖아. 두 번째 타격. 서연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라운지가 술렁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요? 대성그룹 전략기획실 이사예요. 당신 같은 말단 직원은 한마디면 잘리는 거 알죠? 서연은 바닥에 앉은 채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말이 없어요? 죄송하다고 빌어요. 죄송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민지는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저 눈빛 뭐예요? 반항하는 거야. 매니저가 달려왔습니다. 민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늘 일 가만 안 둬요. 두고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선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서연은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누구도 이 일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 서연은 백화점을 나서며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꼭대기에는 대성그룹 로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괜찮니? 발신인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답장을 보내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준혁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1살 대성그룹 전략기획실 이사였습니다. 10년 넘게 능력으로 승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커피. 민지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어젯밤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준혁이 회사에 도착한 건 9시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번호를 보고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장 비서실이었습니다. 이사님, 회장님께서 지금 즉시 회장실로 올라오시라고 하십니다. 지금요? 서두르십시오. 갑작스러운 호출이었습니다.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서가 회장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대한 방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앉으시오. 회장이 태블릿을 준혁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영상이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 민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직원이 보였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지가 가방을 들어 직원을 때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직원이 쓰러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요? 대성그룹 전략기획실 이사예요. 영상 속 민지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준혁은 태블릿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인이 맞습니까? 네. 어제 일입니다. 문제는 이 영상이 이미 SNS에 퍼졌어요.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님, 당신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임원입니다. 가족 관리도 임원의 책임입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옆에 여성을 가리켰습니다. 이 직원을 아십니까? 준혁이 그녀를 봤습니다. 영상 속에서 맞은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봤습니다. 소개하지요. 이 사람은 서연입니다. 우리 백화점에 신입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당신 부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준혁이 일어나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인을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서연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은 유능한 임원입니다. 10년간 헌신했지요. 하지만 이번 일은 회사 이미지가 걸린 문제입니다. 준혁은 무슨 말이 나올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사직에서 물러나십시오. 한직으로 발령 나겠습니다. 당분간 조용히 지내십시오. 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결정입니다. 오늘 중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십시오. 준혁은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흔적들이었습니다. 모두 박스에 담았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무슨 일입니까? 발령 났어. 지방 물류센터. 동료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 준혁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아내가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와? 준혁은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뭐 했어? 민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게 그냥 CCTV에 다 찍혔어. 당신이 직원 때린 거 SNS에 퍼졌고 회사에서 난리 났어. 설마 나 잘렸어. 이사직 박탈됐어. 지방으로 발령 났다고.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그냥 말단 직원인데. 말단 직원? 준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단 직원 때문에 내 10년 커리어가 날아갔어. 고작 당신 화풀이 때문에 말이야.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민지도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습니다. SNS에서 시작된 영상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습니다. 재벌 임원 부인, 백화점 직원 명품백으로 폭행, 갑질 논란, 대성그룹 또 구설수, 댓글은 수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준혁의 이름도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집에만 있었습니다. 지방 발령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한편 백화점 VIP 라운지, 서연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대했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점심시간. 인사팀 부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힘들었겠어요. 괜찮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일이 부담스럽습니다. 휴직을 하는 게 어떨까요? 유급으로요. 한 달 정도. 거절하겠습니다.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가 왜 숨어야 합니까? 부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부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평범한 신입 같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한 중년 여성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사건 당일 라운지에 있던 고객이었습니다. 그날 봤어요. 당신이 맞는 거. 화가 나서 영상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 사람 발령 났다던데 잘 됐어요. 여성은 떠났습니다. 서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준혁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10년 커리어를 잃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예요.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목소리였습니다. 박 이사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있다. 회사는 조직이야. 규칙이 필요하지. 하지만 너무 걱정 마라. 끝은 아니니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의 집에 택배가 왔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략 제안서 검토 요청의 건, 회장 직속 비서실에서 온 문서였습니다.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발령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런 문서가 왔을까요? 마지막 페이지에 손글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기회를 얻는다. 준혁은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10년간 쌓은 실력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이틀 뒤 완성된 보고서를 회장 비서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이사님? 비서실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준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의 뒤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준혁은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은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옆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왜 그녀가 여기 있을까요? 앉으시오. 보고서 잘 봤습니다. 역시 실력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이틀 만에 이 정도 분석을 해내다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을 시험했어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능력이 맞더군요. 조직이란 게 참 묘합니다. 규칙은 지켜야 해요. 하지만 인재는 놓쳐선 안 되지요. 회장님, 발령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 물류센터가 아니라 신규 사업 추진팀으로 가십시오. 팀장으로요.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천이 아니라 사실상 승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진심으로요. 명심하겠습니다. 준혁이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실을 나오며 준혁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회장이 신입 직원을 옆에 세워두었을까요? 그것도 2번이나 말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당연한 일입니다. 준혁은 그녀를 봤습니다. 신입 직원치고는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회장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전에 어디서 일하셨습니까? 처음입니다. 준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은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신규 사업 추진팀 팀장으로 발령났어. 사실상 승진이야.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우리 둘이 그 직원에게 가서 제대로 사과해야 해.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연한 거야. 당신이 잘못했잖아. 알았어. 이틀 뒤 준혁과 민지는 카페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용서해 주십시오.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날 기분이 안 좋았어요. 친구들 만났는데 다들 저보다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화풀이를.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러지 마세요. 직급이나 돈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속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티슈를 건넸습니다. 준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남은 끝났습니다. 준혁은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새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도 달라졌습니다. 백화점에 가도 직원들에게 공손했습니다. 그날은 대성그룹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본사 대강당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준혁도 참석했습니다. 무대에 회장이 올랐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덕분에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자녀가 셋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이 지난 2달간 우리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말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현장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장이 무대 옆을 가리켰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제 막내딸 서연입니다. 무대 옆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준혁은 숨이 멎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일하던 바로 그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2달간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일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겠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장 막내딸이었다니. 한 달 전 사건. 혹시 그 피해자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준혁은 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박 이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아마 더 큰 실수를 했을 겁니다. 비굴하게 굴거나 지나치게 사과했겠죠. 그래서 숨겼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길 원했으니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사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드렸어요. 신분 때문이 아니라 실력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인께도 전해주세요. 진심으로 반성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서연은 떠났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서연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말입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 대성그룹 회장 막내딸이 신분 숨기고 현장 실습했대. 그런데 그게 맞아. 당신이 때린 사람이야. 민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이 딸을 이미 끝났어. 사과도 했고 용서도 받았어. 하지만 기억해.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거야. 그분이 너그러웠기 때문이야.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직급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서연이 가르쳐 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회장 막내딸의 현장 실습.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혁은 복도에서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실례지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신분을 숨기고 일하신 이유가 뭡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짜를 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회장 딸이 아니라 그냥 신입 직원일 때 말이에요. 그리고 알았어요. 우리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걸요. 직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를 때린 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객이 부당하게 대해도 직원들은 참았어요. 항의하면 잘릴까 봐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바꾸고 싶어요. 직급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문화로요. 며칠 뒤 회사에 공지가 떴습니다. 직장 내 갑질 및 부당 대우 신고센터 개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회장에게 직접 건의한 제도였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한 관리자들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 달 뒤, 준혁은 구내식당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앞에 신입사원이 자리를 비켜주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순서대로 받읍시다. 직급은 업무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신입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은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앞으로 우리 팀은 직급 상관없이 의견을 자유롭게 내세요. 그리고 야근은 최소화합시다. 효율적으로 일해서 정시 퇴근합시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준혁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요즘 봉사활동 시작했어. 주말마다 복지관에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느꼈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준혁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성장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은 복도에서 다시 서연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뭘 하실 건가요? 계속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회사를 이끌게 되면 모두가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직급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회사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도 함께 해주세요. 변화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둘은 악수했습니다.
대성그룹은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서연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딸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현장을 아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대성그룹에는 조용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신고센터를 통해 수십 건의 부당 대우가 시정되었습니다. 그날은 신규 사업 추진팀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준혁의 팀이 프로젝트를 회장에게 보고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장실 준혁과 팀원들이 들어갔습니다. 회장과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작하시죠. 준혁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백화점 고객층은 명품만 찾는 게 아닙니다. 좋은 품질의 중소기업 제품도 원합니다. 중소기업들은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플랫폼을 제공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준혁은 준비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간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약한 사람의 입장을 말입니다. 몇 달 전 저는 직급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한지를요. 그래서 돕고 싶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함께 가는 게 더 멀리 갑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승인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준혁이 나가려는데 서연이 불렀습니다.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이사님 같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팀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이사님 덕분입니다. 우리 팀 정말 좋아요. 준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배우는 중입니다. 직급이 높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며칠 뒤 민지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복지관에서 정규 봉사자로 활동하지 않겠냐고 제안받았어. 하고 싶어? 응. 거기 사람들이 날 필요로 해. 그게 좋아. 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 민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더 단단해졌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 뒤 준혁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론칭 행사가 열렸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50년간 제품 만들었는데 판로가 없었어요.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준혁은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행사장 구석에서 서연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 서재에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아직 멀었어요. 서연이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박 이사님한테 기회를 주신 거. 회장이 웃었습니다. 시험이었지. 박 이사만의 시험이 아니야. 우리 회사 전체의 시험이었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누가 변하고 누가 안 변하는지. 그리고 너의 시험이기도 했어. 내가 정말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회장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합격이다. 훌륭하게 해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다. 알아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 행복한 회사요. 그러거라. 내가 만들어라. 회장은 딸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부터 올라왔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백화점 11층 VIP 라운지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이 실수로 커피를 흘렸습니다. 고객의 옷에 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은 잠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곧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죠.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였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은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참여 기업이 100개를 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복지관 아이들 공연에 보러 와줄래? 당연하지. 갈게. 저녁 7시. 준혁은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무대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지가 무대 옆에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빛났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1년 전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의 민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마워. 그때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연하지. 우린 부부잖아.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며칠 뒤 대성그룹 본사에서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존중입니다. 직급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서연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존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인사를 나누고 상대의 말을 듣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복도에서 준혁이 서연을 만났습니다. 1년 전 그 일, 처음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계획한 건 현장 실습뿐이었어요.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사님도 기회로 만드셨잖아요. 더 나은 사람이 되셨어요. 과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이사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백화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모두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직급이 무엇이든 재산이 얼마든 모두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다고. 이 배움을, 이 성장을 말입니다. 1년 전 그날, 명품 가방에 맞았던 그날.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때로는 아픔이 선물이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절망할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준혁은 선택했습니다. 성장을. 민지도 선택했습니다. 변화를. 서연도 선택했습니다. 함께 가는 길을.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으면,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따뜻하면, 백화점 11층 VIP 라운지, 이제 그곳은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고객들이 감사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시작 말입니다.